나는 올해 50이 되었다. 남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장모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한다는 것. 나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다시피 했고 어렵게 일으킨 작은 집과 작은 일상이 내 자존심이었다. 그래서 딸이 결혼을 결정했을 때 나는 축복하면서도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집만큼은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처음에 사위는 참 싹싹했다. 말투도 공손했고 내 앞에서 딸을 챙기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다. 딸이 웃고 있으면 나도 마음이 놓였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때만큼은 우리 집에 좋은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고 믿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작은 균열이 시작됐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족을 오래 지켜본 사람은 안다. 작은 균열이 결국 큰 금이 된다는 걸. 처음에는 술 냄새였다. 퇴근 후에 한두 잔 했겠지. 나도 어른이니 그 정도는 이해했다. 하지만 냄새가 점점 잦아지고 말이 늘어지고 눈빛이 흐려졌다. 딸이 그냥 회사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라고 웃으며 넘길 때마다 내 가슴 한쪽은 차갑게 굳어갔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다. 그렇다고 술이 가족의 공기를 바꾸게 두면 안 된다. 술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봤다. 술은 사람 안에 숨은 약한 부분을 끌어올린다. 숨기던 이기심과 무책임을 더 크게 만든다. 사위는 점점 약속을 잊기 시작했다. 딸의 생일 저녁도 늦고 가족 모임에도 얼굴이 빨개진 채 나타났다. 처음엔 내가 참고 넘겼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참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참는 동안 딸의 얼굴이 더 말라갔다. 딸은 눈 밑이 꺼지고 웃을 때도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나는 어머니로서 그걸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내가 결정적으로 참을 수 없었던 날은 아주 평범한 저녁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간단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 놓았다. 딸은 퇴근길에 장을 보고 들어왔고 사위는 잠깐 들렀다 오겠다며 나갔다. 그 말이 몇 번씩 반복되어도 나는 아직은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밤이 늦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딸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면서도 나는 처음엔 조용히 기다렸다. 혹시 사고가 났을까?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채 시간이 흘렀다. 문이 열렸을 때 내 코에 먼저 들어온 건 술 냄새였다. 짙고 무겁고 숨까지 막히는 냄새. 사위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비틀거렸다. 얼굴은 벌겋고 눈은 흐렸다. 딸이 조용히 다가가 괜찮아 하고 묻는 순간 사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괜찮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말이 공기를 찢었다. 그때 나는 딱 알았다. 이건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술이 그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걸. 나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 딸을 내 뒤로 당겼고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억울함과 분노만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어머니로서, 장모로서, 이 집의 어른으로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고. 내 집은 술에 취해 소리치는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라고. 사위는 웃으면서 장모님이 뭘 아세요? 라고 내뱉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내가 뭘 모르냐고? 나는 딸이 울음 삼키는 소리를 안다. 딸이 잠든 척하며 천장을 바라보는 밤을 안다. 결혼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들 때 어떤 표정이 되는지 나는 안다. 딸이 조심스럽게 사위의 팔을 잡자 사위는 팔을 뿌리치듯 빼냈다. 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순간 나는 결심을 확정했다. 딸의 마음이 더 찢어지기 전에 이 악순환을 끊어야 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 단 한마디였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마디였다. 사위는 처음엔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라고.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책임질 준비가 되기 전까지 이 집 문턱을 넘지 말라고.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분노로 떨며 한 걸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딸이 내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그 숨소리 하나가 내 등을 밀어줬다. 나는 딸을 지키기 위해 여기 서 있었다. 사위는 결국 욕설 비슷한 말을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집 안으로 확 들어왔다. 그 바람이 우리 가족의 숨겨진 상처까지 드러내는 것 같았다. 사위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딸이 작은 목소리로 전마라고 했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나는 알았다. 지금 흔들리면 딸은 앞으로 더 큰 폭풍 속에서 흔들릴 거라고. 문이 닫히고 나서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난로 소리와 시계 초침만 들렸다. 딸은 서서히 무너져 바닥에 앉았다. 나는 딸 옆에 앉아 등을 감싸 안았다. 내 입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먼저 숨이 나왔다. 깊고 길게, 오래 참았던 숨. 딸은 울지 않았다. 울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혹시 딸의 결혼을 내가 망친 걸까?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졌다. 결혼은 참고 버티는 시험이 아니었다. 술 때문에 무너지는 사랑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됐다. 내가 내린 선택은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딸이 살아갈 길을 다시 열어주기 위한 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더 큰 일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사위가 나갔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날부터 우리 집 앞에는 진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점심 무렵 문 앞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아무 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가슴이 서늘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처럼. 그때 나는 깨달았다. 술에 취한 한 사람을 집에서 내보낸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이전과 같은 리듬을 되찾지 못했다. 사위를 집에서 내보낸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 생각했던 건 나의 착각이었다. 술에 기대 살던 한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딸의 삶과 내 삶,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시간까지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집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다. 사위는 몇 번이고 연락을 해왔다. 처음엔 분노였고 그 다음엔 억울함이었으며 나중에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포장한 말들이었다. 나는 그 모든 신호를 조용히 흘려보냈다. 답하지 않는다는 건 차가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나는 그 벽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 술에 취한 말과 눈물로는 다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다. 딸은 한동안 무기력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창밖만 바라보고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억지로 웃게 하려 하지 않았다. 억지 위로는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있었다. 말없이 차를 끓이고 등을 쓸어주고 같은 방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닐 때 조금씩 숨을 고른다. 딸도 그렇게 서서히 숨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딸은 오랜만에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다. 내가 내린 선택이 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아주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딸은 술 냄새 없는 집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잔 날, 나는 그 작은 변화에 눈물이 났다. 사위에 대한 소문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말, 친구 집을 전전한다는 말, 술값 때문에 돈을 빌린다는 말. 유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 인간의 몰락을 기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이 집에 남아 있었다면 딸과 함께 어디까지 추락했을지를 떠올리면 몸이 굳었다.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치르고 있었고 나는 나의 선택을 견디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은 조금씩 변했다. 웃음이 돌아왔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집 안을 걸어 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면 됐다고. 사람 하나를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딸 하나를 잃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어머니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나는 뒤늦게 배웠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사위가 술을 끊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술에 기대 살던 사람의 약속은 늘 가벼웠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오랫동안 생각했다. 만약 그가 정말 변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이 거리감을 유지해야 할까? 그 질문은 쉬운 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변하지 않은 채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이었다. 딸 역시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어떤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했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원칙만은 지켰다. 술이 다시 이 집의 문턱을 넘는 일은 없다는 것, 그 원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는 기준은 애매해서는 안 된다. 결국 딸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아직은 시간을 더 두겠다고.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나는 그 결정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딸은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있었다.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변화가 나에게는 무엇보다 값졌다. 지금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창문을 연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다르다. 술 냄새 대신 따뜻한 차 향이 있고 불안 대신 조용한 평온이 있다. 나는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단단해졌다. 누군가는 나를 냉정한 장모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내가 사위를 내보낸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가족이라면 끝까지 참아야 하지 않느냐고.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 참음은 상처를 키우고 지킴은 상처를 멈춘다. 나는 딸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흔들렸고 두려웠고 밤마다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한 번의 결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 결단이 때로는 차갑고 잔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해받는다. 지금도 나는 기다린다. 사위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날지.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어떤 결말이 오더라도 나는 다시 술과 눈물 속으로 딸을 밀어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로서, 장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여자로서 내가 선택한 마지막 책임이다.